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외부 세력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 인민은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한 적이 과거에 없었고 지금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선 일국 양제와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전면 관리와 통치를 하고 이들 특별행정구는 국가보안법을 실행해 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 주석을 포함해 리커창 총리 등 지도부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등 공산당 원로들과 함께한 가운데 7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서부 사막 지역에 약 12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북서부 간수성의 위먼시 인근 사막지대에 건설 중인 ICBM용 경납고 119개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이 경납고들은 중국의 신형 ICBM 둥펑 41용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건설 중인 경납고와 합치면 총 14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둥펑 41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9,300마일의 ICBM으로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중국은 미국의 첫 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핵무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250개에서 3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합친 11,000개 규모와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시에 웰런스키 CDC 국장은 어제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으며 이들은 미국에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킨 국장은 다만 우리는 항상 지역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마스크 착용 규제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앞으로 여권 발급 시 신청자가 성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여권 발급과 영사보고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여권, CRDA 발급 등을 신청하는 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는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는 제3의 성을 뜻하는 non-binary,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 또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 등을 여권과 CRBA에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국제 관광 산업 붕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가 입은 손실이 4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제 관광객 급감으로 관련 산업이 입은 손실이 약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는 최소 1조 7천억에서 최소 2억 4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해외 관광 입국자 수는 예년에 비해 약 10억 명, 즉 73%가 줄었고 2021년 1분기에는 약 8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터키와 에콰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UNCTAD는 또 관광산업 회복이 백신 접종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프랑스와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의 손실은 커질 것이라고 UNCTAD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세계 백신 연합 가비가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응에 관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방역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건 백신 등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논평할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세출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 등 정보 유익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해 계속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적어도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예상되며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2도, 낮 최고 21도에서 31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며 낮 최고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가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응에 관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가비는 이날 북한에 코백스가 지원하는 백신이 제공됐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처럼 북한 당국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언론 일반 대중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3월 초 북한에 5월 이전에 코로나 백신 170만 회 접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백스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백신 제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29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WHO의 194개 회원국 중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탄자니아, 하이티, 에리트레아, 부룬디 등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WHO 대변인은 AFP 통신에 WHO는 코로나 백신의 도입에 관한 이들 나라의 결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UN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해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기금 배정 여부에 대한 VOA의 질의에 북한은 세계의 다른 인도주의 우려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의 주시 목록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UN 국가팀의 인도주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신속 대응 지원금과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 대응 지원금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배정되고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은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긴급 투입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90만 달러와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 500만 달러 등 총 59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의 긴급구호기금 명목으로 배정한 자금은 30일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021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와 지원 규모를 책정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 2021을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차는 당시 VOA에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검증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북한 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국제 지침에 따라 북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유엔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국경 봉쇄와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현지 활동이 어려워 북한에 파견된 직원이 모두 철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대 사건을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0일 전화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김정은이 말한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논평할 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30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만히 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질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코로나 대응 등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관리들에게 돌리고 책임을 다시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3대째 권력을 세습 중인 김씨 일가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의 일환이라고 VOA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의 백신 공급 대상 나라에 북한이 빠진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외교에서 강력한 지도적 지위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안팎으로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6월 말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전 세계에 공유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 이미 분배 계획이 공개된 2,500만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회분에 대한 지원 대상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600만 회분이 배정된 인도와 네팔,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방역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건 백신 등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경제난 등 내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정책 실패와 책임을 다른 관리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더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 최고위층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은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한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며 김 위원장이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역 실수에 대한 경고는 비밀에 쌓인 나라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더욱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체계가 낙후된 북한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병하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문제를 공개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코로나 청정국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외 백신과 코로나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내용으로 정치적 서술을 펼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김 위원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만일 북한에서 보건 상황이 악화됐다면 김 위원장은 희생양을 구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받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찾는 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30일 VOA에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자력갱생을 벗어나 코로나 백신 등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견해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theory is being floated out amongst the Pyongyang watching community is that he is trying to set up a rationale for moving out from under self-sufficiency. 고스 국장은 다만 북한의 향후 조치를 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김 위원장이 이토록 심각하게 반응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거나 보고받지 못했던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Kim Jong-un in some way came across information that he had been denied or had not been presented to him.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30일 VOA에 이번 정치국 회의는 향후 추가 정책 발표나 정치적 발표를 위한 준비 활동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김 위원장이 국내용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위 간부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매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30일 VOA에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김 위원장이 계속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revious instances where he mentioned the arduous march, he talked about the food crisis, the food situation being tense. So, it's continual signaling, but the question is is he doing this because out of sincere concern for the 김 위원장이 앞서 고난의 행군, 식량난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 중대 사건을 언급하는 등 계속해서 신호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우려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이에 대응할 자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데 따른 좌절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 Kim, he'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virus, one, because the country doesn't have any infrastructure, manpower, resources to even deal with something like this. 북한은 코로나 확산에 대응할 기반시설, 인력, 자원이 없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악영향은 김 위원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은 최대 각성 노력의 장기화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7일 국가 비상방역사업에서 안일과 해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장악과 통제를 시종일관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최초로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것입니다. 2월엔 외국인의 격리기간 연장에 이동 제한 조치까지 취했고 이에 따라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감염증 사태 초기에는 외국에서 일부 구호품을 반입했지만 작년 여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외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세출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29일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적용될 7,059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새 국방 예산안과 62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국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전체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 외에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비용 지급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방 예산안에는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무 예산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중 일부를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국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경우 영내 안보 강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며 특히 대북 제재 이행 조치가 거론됐습니다. 그 밖에 세출위는 30일 공개한 국무 예산안 보고서에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사무실이 이산가족 행방 파악과 상봉을 제한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는 아직 새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 세출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새 예산안을 승인한 뒤 절충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합니다. 이 단일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 본회의를 거친 뒤 백악관으로 보내지고 대통령의 서명 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금융기관 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8개 과제 중 사이버 범죄와 확산 금융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30일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 부처 간 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란 제목의 이 문건에서 부패와 사이버 범죄,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초국가적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인신매매와 밀수, 확산 금융 등 총 8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사이버 범죄와 확산 금융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항목에서 북한은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해킹 범죄인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나라로 꼽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랜섬웨어 활동은 적국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불법 활동에서 가상화폐가 전환 가능한 통화로 성장했다며 가상화폐와 연관된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해킹 범죄를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2019년부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고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와 지갑 등을 이용해 이를 세탁했으며 수익금을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확산 금융 부문에서도 북한 등 특정 국가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확산 금융으로 인한 주된 위협은 확산을 지원하는 연결망에서 발생한다며 무역 브로커나 위장회사와 같은 개인과 기관들로 구성된 이 연결망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금의 이동은 대량 살상무기나 운반 시스템 혹은 이와 관련된 부품을 획득하거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 회피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여러 주의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란과 북한, 시리아는 특별히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과 해상 운송의 취약성을 악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8개 우선 해결 과제는 2020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거해 공개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은 법무장관과 연방규제기관, 관련 국가재정 규제기관 등과 협의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날 발표된 범부처 간 우선 과제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결과물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두세 차례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등을 포함하는 금융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 경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26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법무부 고위관리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은 물론 불법 활동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의 몰수 등 법 집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 포드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30일 향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직하며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법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해군 지휘참모대학이 해상 대북 제재 이행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 최종 판결로 미국 정부의 법 집행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는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공표하면서 범죄 책임의 근거가 되는 규칙 사유 규명에서 더 나아가 법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향후 해상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 묻는 VOA 질의에 포드 전 부차관보는 규칙 사유 규명과 강제 집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사이버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FBI made it clear that the FBI leadership, if you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stop at the wise honest, that's not the case. 그러면서 연방 수사국 FBI가 지난 5월 또 다른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인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는 앞으로 미국이 해상 영역에서도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발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북한 석탄 2만 5천 톤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뒤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미 연방검찰은 2019년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북한 선박 세별호에 15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데 사용된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경우 범죄자들이 미국의 금융망에 접속해 거래했다는 점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way to think of it is there's still a crime committed on U.S. soil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use deceptive practices to gain access to.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국 영토 밖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뉴욕의 금융망에 접속해 거래한 사실은 미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입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북한 불법 환적 단속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속도를 둔화시켰다는 2019년 미 국가정보 국장의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 이행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한을 돕는 외국 범죄자들의 위험 감수에 따른 보상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범죄를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측면 때문에 단순히 북한 국적의 선박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만으로는 큰 변화를 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Not so confident that taking a North Korean vessel out of action would necessarily cause a massive readjustment in North Korea's. 따라서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제3국의 선박의 몰수까지 단행할 때 향후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UN 대북 해상 제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 선박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한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 P3C 해상 초기기로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과 북한 선박이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꾸준히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월간 활동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말에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제적 단속은 귀책 사유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춰왔고 실제 관련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나 근해에서 활동하는 불법 환적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는 지난 2018년 10월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북한 선박을 감시하던 캐나다 해상 초기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방조하고 있는 점을 줄곧 항의했지만 중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날 중국 영해 또는 근해에서 일어나는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건 중국과의 연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김 위원장이 두 나라의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이 국계 단결에 시대의 요구에 맞게 친선을 새 전략적 높이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이 그 어떤 정세 변화와 도전에도 전진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전투적 우위와 혈연적 유대의 위력으로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헤치며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며 그 무엇으로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축전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가운데 중국에 한층 더 밀착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이념과 안보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가 두드러진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국 지지는 미국과의 교착 국면 속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가 북한 내부의 위기 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축전에 중국 적대 세력의 단말마적 발악 등 거친 표현들까지 들어간 것은 중국이 처한 국제 정세를 환기시키면서 중국에게 북한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서의 내용으로는 더군다나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친서의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하지만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축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안정,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지지한다고 한 대목도 홍콩 보안법과 신장 위구르족 인권,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갈등하고 있는 중국의 편에 선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직접 언급했고 최근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태만을 이유로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내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미, 대남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는 한 의지할 곳은 중국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격화로 중국도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11일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등을 계기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신종 코로나 추이를 봐가며 대규모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북한 스스로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의지할 때가 중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보다는 적어도 당분간은 북중 관계에 북한이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예로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는 전통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필요하다면 중국은 북한을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축전이 북한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협력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오랫동안 쌓여온 북중 간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상황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우려가 북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시계추 외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중국 공산당의 세계 평화 수호 위협을 강조한 대목을 주목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중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압박의 빌미를 피하려는 중국 입장에 북한이 어느 정도 부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 다음에 곧 11일 날은 북중 간의 우호조약 60주년이 있고 내년 2월 달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 중국의 이러한 이익에 부합되게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도 함부로 그 하반기에 주요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네요. 북중은 앞서 지난 5월 각 당의 기관지에 상대국 주재대사가 신선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치르면서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개최한 시 주석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사진전에 북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의 올 상반기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총 12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의결된 건 하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안건이 유일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미 의회에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북한을 특정한 안건은 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을 위해 제재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상하원 법안, 북한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원 법안과 미한동맹 결의안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안건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캐런 베스 의원과 크레이스 맹 의원이 지난 2월 초 각각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으로 지난 4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 영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Time is not on their side. Now in their late years, 법안의 경우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원에서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이 발의돼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올 상반기 발의돼 특히 관심을 끈 한반도 관련 안건은 지난달 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개설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미 의회의 첫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앤디 김, 로 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회기 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를 넘어선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법안도 민주당 주류 세력의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근 상원 의원 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초당적으로 발의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의 하반기 의결 여부도 주목됩니다. 의회에서 추진되는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으로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 상반기 의회에선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한국의 대북전당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 차원에서 열린 것도 특징적입니다. 지난달 중순 열린 상원군사위원회의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청문회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의회의 올해 첫 한반도 안보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이날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 의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특히 미국이 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하는 등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원비어 사망 4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하원 본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보다 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최근 미북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한 가운데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어떤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수뇌부는 과거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7월 4일 오전 9시경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후 6시간 만에 관영방송의 중대 발표를 통해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2,802km와 933km였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8,000km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최대 기념일인 독립기념일을 몇 시간 앞두고 처음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도발에 나섰던 것입니다. 시점상으로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등을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를 발신한 지 며칠 만이었습니다.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at regime require a determined response.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has no regard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its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반응했고 백악관은 당시 휴일임에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이어 7월 28일 화성 15형 발사, 8월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그리고 9월 3일 6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참모들에게 한국 내 미국인 소개령까지 거론했을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미북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듬해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독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3일 트위터에 북한과 좋은 대화가 진행 중이며 8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없다며 달라진 미북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무장관이 방북을 준비하는 등 미북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any of you will remember the 4th of July. Many of you were contacted to have to return to work. The fact that our secretary is now getting ready to go on, have his fourth meeting with the North Koreans in. 하지만 세 차례 정상회동 등 전례 없는 외교에도 불구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던 지난해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 즈음에 복합적인 대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7월 4일에 맞춰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깜짝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자 먼저 선을 긋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미국 독립기념 행사를 수록한 DVD를 소장하고 싶다는 다소 의외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듯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잇따라 고위급 담화를 내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지난 25일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기한 대미 비난 발언이나 반미 행사 없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맞는 올해 독립기념일에는 미국을 향해 어떤 신호를 보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의주 비행장에 검역시설로 보이는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섰습니다. 북중 국경이 17개월째 봉쇄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 인근 의주 비행장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가 22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비행장 중앙 부위에 위치한 활주로 옆으로 폭 약 30m, 길이 약 90m의 직사각형 건물 10채가 들어선 모습이 확인됩니다. 건물들에는 각각 빨간색과 청록색, 파란색 등 다른 색의 지붕이 있으며 일부는 또 다른 작은 구조물이 바로 옆에 세워져 있거나 건물 뒤편 유도로로 도로가 연결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건물들은 활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활주로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의주 비행장에서 처음 변화가 포착된 건 지난 3월입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3월 16일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또 다른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이곳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특히 새로운 건물 부지 바닥이 다듬어지거나 목조를 이용해 건물의 뼈대가 만들어진 장면도 촬영됐습니다. 또 민간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돼 온 해당 비행장에는 오랜 기간 북한의 소형 폭격기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공사를 전후해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공항 안으로 철도가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당초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철교인 조중우이교에서 의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놓여 있었는데 지난 3월 공항 인근에서 이 철도에 갈래길이 만들어지고 이 중 새로운 철도가 공항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건너온 열차들이 의주 공항으로 향할 수 있게 됐으며 반대로 이곳을 출발한 열차가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만든 건물이 물자를 보관하는 용도 외에 큰 특이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at means to me that these buildings are probably for storage of something either brought in by the railroad. 이어 이 건물이 공항에 지어지고 공항으로 철도가 연결된 점이 흥미롭다면서 이를 토대로 볼 때 의주 공항은 항공기는 물론
열차로도 물자 수송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로 해석된다고 한센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센연구원은 활주로와 건물들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국 등 다른 나라라면 항공기의 이착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활주로와 꽤 가깝게 건물을 지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의주 비행장에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이 시설이 중국에서 건너온 물품들의 검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해 사실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3월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의주 비행장에 중국발 화물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전용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주 비행장에 건설된 여러 건물들은 검역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으며 철도 역시 중국에서 넘어온 열차들이 싣고 온 물품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초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의주 비행장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 인근에서도 두 나라 사이를 왕래하는 차량이나 열차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9일 BOE에 북한이 당초 계획과 달리 국경 봉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f they're building this, they must plan to open, and yet they keep pushing back the opening months and months. 코로나 상황 속에 검역시설을 지었다면 분명 국경을 개방하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경 봉쇄 해제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입품 등 물건을 통해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도 북한이 이런 검역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are people here in Virginia saying the same thing. But here in Virginia or in the U.S., other people...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나 미국 다른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물품 검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관련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과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그럴 필요까진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에는 최상위 계층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토론이 이뤄질 수 없고 때때로 불필요한 건설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과거 불필요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를 주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확인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올여름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또 음주나 다양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지역 영어학원 관련 집단 발생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도 이 사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과 부천, 고양, 의정부와 인천 등 5개 지역 영어학원 6곳과 마포구 음식점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213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델타 변이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명이었습니다. 전날 794명에 이어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점과 유흥시설, 학원 등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보고가 잇따른 수도권에 전국 확진자의 85%가 집중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50명이었는데 추정 유입 국가를 보면 외국인 2명과 내국인 25명 등 인도네시아 입국자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일별 추세를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6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었다가 다시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의 급증 추세로 서울과 경기, 인천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미루고 일단 오는 7일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편 1일 0시 기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전체 인구의 29.9%에 해당하는 총 1,533만 6,361명입니다. 또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504만 1,240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9.8%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여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악의적인 세력들은 강력한 재벌들과 손잡고 개혁을 지연시키고 법을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고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 처장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와 부정부패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 년간 외부의 위협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귀중한 투자와 유럽과의 경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안보의 핵심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납세자의 돈을 훔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훼손시킨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국제개발처가 부정부패 척결을 우크라이나 문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이유라고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정부 개혁, 그리고 정부 자원을 유능한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 육성과 언론 개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처는 우크라이나 모든 부처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태스크포스 팀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태스크포스는 기존의 미 국제개발처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 외국의 지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할 것입니다. 반부패 태스크포스는 또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한편 민주주의적이고 반부패 개혁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5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길 바라며 다른 국가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인권 보호에 나설 것을 희망합니다.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알기를 바란다며 그것은 미국은 보다 정직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